이춘석 의원입니다. 요 전직 직전까지 민주당 중진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의원이 어찌된 일인지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내놓은 해명이 황당합니다. 실수인지 실수로 보좌관 폰을 들고 갔다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서에서는 도덕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투기, 탈세,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범죄, 공직자의 경우 나라 말아먹는 일이다. 세금 미납 시 지위 압류해야 된다. 도덕성과 정책 능력,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해야 된다.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춘석 의원의 과거 저서 내용입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때도 성인 군자 같은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는지, 임대 수익이 있는지, 자료에 제시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지, 배우자나 따님이 따로 수익을 올린 적이 있는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럼 그런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답변 내용에 들어온 내용도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전혀 모르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2년간 9,800만 원이라는 출처가 전혀 없는 돈이 나옵니다. 이 언론 보도처럼 후보자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갑자기 한 1억 가까이. 1억 가까이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 이춘석 의원이 투자한 것으로 그리고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의 1억어치.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리고 이미선 헌재재판관 후보자 때도 명의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누구 명의냐는 거죠. 우리 국민적 눈높이에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네. 그 책임을 자유스러우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금 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과 상의하셔서 사유화하는 시키서 정말 대한민국의 오블리주의 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이쯤 되면 자기소개 아닙니까? 명의 빌려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명의를 하면 안 된다, 내부 정보 거래하면 안 된다. 자기소개 아닙니까? 정익주 변호사님? 글쎄요, 옛말에 욕하면서 따라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자꾸 이렇게 비난을 하고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 2025년 정치 현실이 아닌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진짜로 반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그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던 그 보좌관도 국정위 소속이었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쯤 되면 국정위 소속의 다른 이런 사례는 없는지도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참호 씨,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이춘석 의원이 소속됐던 국정위 경제 2부과 소속 행정위원이었다는 거예요. 국정기획위 관계자. 참호 씨가 국정위 행정위원으로 활동한 건 사실. 그제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촉됐다. 지금 저 주식 거래, 단순히 차명 주식 거래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 내부 거래,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참호 보좌관도 국정위 소속이다. 다른 사람은 이런 경우 없습니까? 양태종 변호사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조사를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에서 근무하는 분들 당연히 이제 비밀 정보 접근하시는 권한도 있고 저는 근데 이런 일 이렇게까지 사실 굉장히 대담하고 이제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상 조사를 해도 드러날 것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 불신하고 있고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역시 정치인들은 부패했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고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특히 이런 민감한 정보나 이제 국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명의 아니면 차명으로
주식 거래 같은 걸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정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춘석 전 위원장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여러 가지 근무 시간에 특히나 이 여러 그런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도 잘못돼 있는데 거기에 차명을 했다. 또 거짓말로 보이는 걸 했다. 이렇게 해서 좀 본인이 위원장도 사퇴하고 탈당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탈당 정도로는 안 된다. 이거 제명해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민주당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렇게 조사도 착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좀 생각들이 바뀌고 경제에 대한 문제들로 가게 되면 약해지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춘석 의원은 또 지난번에 한 번 떨어지고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또 정권이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런 것을 한 것은 입이 정말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당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전담팀을 편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 자금 추적 전문 인력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 편성, 경찰 관계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불투명한 금융거래, 차명거래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착화된 문화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야당에서는 이춘석 특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데 안용환 의원님,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수사할 수 있느냐? 현 정부 하에서. 그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경찰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반대 측에서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춘석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여기에는 다른 국정위원들도 한번 해보자.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벌써 아까 우리 말한 것처럼 참모보좌관도 국정위 행정위원이었고 행정요원이었고 그런데 어찌됐든 주식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위에서 사실 엄청난 결정들 많이 했을 수가 있습니다. 큰 정보를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을 하는 김에 한번 같이 해보자. 저는 타당하다는 주장이에요. 특히 현재 참 민주당 쪽 사람들이 최근에 사건 피우고 사건 친 분들이 민주당 쪽 분들이 많습니다.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돈과 관련된 제가 지난번 방송도 말했습니다만 뭔가 보수는 돈과 관련됐을 것 같다. 진보는 뭔가 깨끗할 것 같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는 현재 드러나는 거 보면 좀 다릅니다. 보수 인사들이 돈과 관련돼서 그렇게 보수 인사들은 사실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이제 좌파 쪽, 진보 쪽 인사들은 그에 대해서 좀 무덤덤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언라고는 할 수도 없겠지만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기회에 자 특검 수사 한번 해보는 것도 떳떳하다면 해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수사가 복잡한 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범위 수사는 그래서 송은석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특검 수사 한번 해보고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이 정부가 새 출발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개인의 예. 문제겠죠. 왜냐하면 보수에서도 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50억 미스테리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궁금한 게 아니 아무리 보좌관 의원 사회라고 말이죠. 정익주 변호사님 여성 보좌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간의 의혹대로라면 여성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개인정보 인증까지 다 해서 그 여성 보좌관의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소위 땡겨서
단타로 주식을 샀다? 아니, 저도 꽤 국회 출입했걸랑요? 박정희 의원님 아시죠? 근데 아무리 의원 보좌관 관계가 이게 수직적이고 뭐 그렇다고 해도 저 정도는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두 분이 조금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완전히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예요. 국회의원 할 때는 보좌관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회 사무총장 할 때는 비서실장 했었고, 그다음 전 진짜 좀 깜짝 놀랐는데 조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의 분과장이었어요. 이춘석 의원이 지금 뭐 현직으로 그 감투가 두 개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었고 동시에 겸직한 게 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의 분과장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의 분과의 행정위원이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이예요? 그 정도 되니까 뭐 폰을 갖다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주식 거래도 같이 하고 그런 사이인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특검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 서울청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요, 서울 남부지검에 있습니다. 남부지검에 뭐가 있냐면 증권범죄 합동수사반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의 검사들 중에 이러한 증권 관련된 수사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경험이 많은 그런 검사들이 쫙 부장검사 포함해가지고 에이스들만 다 모아져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왜 경찰에다가 저런 이야기를 맡깁니까? 제가 봤을 때 정부가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번만은 저 남부지검에서 한번 수사해가지고 탈탈탈 털어보자.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무슨 특검할 계제입니까? 특검 뭐 통과가 되겠습니까? 특검 통과가 된다고 한들 그 예산 또 따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시작하는데 몇 달이 지날 텐데, 이왕 기회 핫할 때 이때 남부지검 통해 가지고 빨리빨리 수사하는 게 맞지, 무슨 특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네, 지금 이 정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는 중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이거 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스탠스가. 또 대통령도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기획위원회에서 그만두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엄정하게 하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고 금융범죄 수사대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좀 보고요. 그 송원석 대표가 게이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일탈일 수가 있고, 게이트까지 가는데 게이트로 들어가는 건데 게이트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탈출도 굉장히 필요한데 잘못 말씀하셨다. 그래서 충분히 이 경찰에서의 수사가 끝나고 미진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경찰이 막 그 뭐 살해는 권력 뭐 눈치 본다고 이렇게 좀 그렇게 안 하겠죠? 원칙대로 하겠죠? 이렇게 계속 컴퓨터만 보고 있고 그러진 않겠죠, 경찰이? 당과 대통령실에서 이미 그러고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냥 정확하게 할 거라 봅니다. 네, 박정희 의원님만 믿겠습니다.